자유한국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의 발언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홍 대표가 박근혜 지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일부 친박단체들은 당사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대표 친박 인사인 조원진 의원도 홍준표 대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보수파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보수파의 미래를 언급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 국민의 분야입니다. 홍준표 씨는 외신과 자기 부정, 투사구팽의 파괴적 정치 행태로 자기 스스로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네, 세 번째 데스킹 주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현수 기자, 네. 조원진 의원, 지금 현재는 무소속 그렇죠. 상태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욕설까지 했댔다면서요. 좀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지만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있는데요. 대한애국당이 제1과제로 삼고 있는 게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본격화하자라는 게 홍준표 대표 입에서 나오다 보니 조원진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회피와 오만의 횡포 정치다라면서 홍준표 대표를 홍준표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약간 욕설을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저 발단이 됐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지난주 첫 토큰 콘서트였던 대구 이어서 울산, 네. 서울, 그리고 오늘 대전까지 간 건데 네.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그렇죠. 친박 청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당내에서는 나올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다. 시점의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홍 대표가 토크 콘서트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반추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홍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는 하나도 믿지 않는데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보면 17에서 20% 박스권에 묶여있다. 25%까지만 가면 야당은 지방선거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 박스권에 묶여있는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에 빨리 깨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박 전 대통령 출당 부분이나 친박 청산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도 24일, 25일 이번 주에 연찬회가 열리는데요. 이 연찬회에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출당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의제로 올려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내에서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다 묻히게 된다라면서 사실상 반발이 나와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홍 대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대선 때 이것을 이용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토사구팽 하려는 거 아니냐, 버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까 이현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홍준표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번에 친박 그 색깔을 버리겠다라고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비난을 어떻게 좀 처치할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여쭤볼게요.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가 논의되는 게 이게 당연히 보수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로 보십니까? 토사구팽이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구형하고 선고가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는 이 시점에 굳이 이걸 하는 것은 일단은 그 결과에 대해서 썩 낙관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 하나 들고요. 그렇다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그때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 너무 늦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네. 그 전에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몰아줌으로 인해서 이 그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 당 자체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이밍을 지금보다 조금 더 늦게 하게 된다면 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지금 그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좀 너무 위험하죠. 따라서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책임과 사법적인 책임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특히 이제 이회창 그 전 총재가 현재 지금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당의 책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좀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과 타이밍을 같이 맞추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보입니다. 네, 강병 기자,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 보면 홍준표 대표 역시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에요. 네. 사법적 책임을 좀 분리하려고 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데, 근데 홍준표 대표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보호하려는 발언들을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를 두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좀 다르다. 뭐 이런 비판까지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발언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간신히 모아봤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체가 되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 꼽는 그런 걸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미 인민재판을 헌법을 보는데 또 자기들이 규칙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건 뭐 도리 없는 거 아이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 대선 전후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 등을 따져봤을 때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냄으로써 출구 전략을 좀 자유한국당 나름대로 짜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노영희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유한국당의 쇄신에 어느 정도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친박을 중심으로 한 그 정말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지금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키고 뭐 과거에 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태도나 말 같은 것들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한번 그 대대적인 쇄신을 하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또 하나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멘텀에 지금 그 시기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 아마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정치판을 조금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타이밍상으로는 지금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당연히 친박계의 저런 식의 반응 내지는 뭐 조원진 의원이 저런 식으로 할 것은 뭐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주춤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것은 내년 1월 전까지는 모두 다 이 공천 같은 걸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 득실을 따져보니 지금이 예, 저는 GH입니다. 출당론이 나오대. 누구요? 저요? 응. 그런 얘기를 누가? 장화홍. 아, 홍 대표. 그래서 나를 출당시키겠다. 참나. 얘기하더라고. 당에서 내보내는 거를 막 이쯤에서 막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래 보든가.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그까짓 거에 아이고 전혀 미련 없어요. 진짜로? 당에서 쫓겨나는 건데? 한두 번 쫓겨나 봅니까? 한두 번 임금님 자리에서도 쫓겨나 봤는데 그까지 당찜이야. 아유, 그 말을 또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거. 아유, 왜 그래. 아, 너무 그렇게 하잖아. 많이 힘들어? 자학기 그렇게 막 던지고 그래, 시작부터. 잠깐 말이 살짝 엉켰네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근데 그거는 나는 일단 그분 그 장화 홍 대표의 말이 너무 잘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 비난했다 감쌌다 비난했다 감쌌다 달면 삼키고 쓰면 맺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무슨 본인이 패배하면은 뭐 강에 뛰어들겠다는 얘기도 그렇게 하더만 참 강은커녕 강 끊었나 보지. 이해해줘. 강 끊는 건 이해해줘. 강은 끊어야 돼. 나도 강을 끊었는데 뭘 그래. 말이 너무 가볍잖아요. 지난번에 그 나 출당시키자는 얘기 나왔을 때도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출당까지 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직접 그래 얘기했었어. 맞아.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도리를 뭐 안 지켜도 되나? 사람도 여러 종류잖아. 그럼 도리도 여러 종류인 거야. 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도리가 있어요. 있지. 응? 특히 그 주인 지키는 개. 아이고 개는 도리가 확실하지. 근데 개의 도리. 예, 개도리.
난 소한테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소한테. 있지요, 소돌이. 소돌이, 사람은 사람돌이. 소는 소돌이. 닭은? 닭돌이. 아, 달개돌이? 예. 그렇게 해야지. 그 예, 발음 잘해야 돼. 예. 근데 닭이 가질 수 있는 돌이라는 건 뭘까? 이제 닭은 이제 지 몸이 가려우면은 그 흙에다가 막 지 몸을 비벼가지고 이 흙으로 목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진드기 안 생기지. 그렇죠. 이 주인이 그런 환경만 잘 만들어 주면은 이 닭은 또 도리를 지켜가지고 목욕을 해요. 그렇구나.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양이는? 고양이도 도리 잘 지키지. 지 똥은 또 지가 흙으로 이렇게 잘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덮기도 하고. 애가 워낙에 깔끔해가지고. 맞아, 그렇지. 고양이도 그렇지. 나 옛날에 키우던 고양이는 돌이 진짜 참 잘 지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켰어? 바람은 피더라도 집에는 꼭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마치 자기는 집을 나간 적이 없었다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 앙큼 맞은 표정. 아, 난 몰라. 그 표정 뭔 얘기야, 그게. 갑자기 고양이 얘기를 해. 나갔다 온 거 다 아는데.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거고. 그 고양이 말고 쥐는? 쥐는. 쥐. 글쎄, 난 쥐도 도리가 있다고 봐. 쥐돌이? 쥐돌이. 남의 거 파먹을 때도 이 정도까지만 파먹자. 이러다 곡간 거들나겠다. 딱 멈추는 거야. 곡간 거덜내는 쥐도 있죠. 당연하지. 뭐, 그건 좀 습성인데, 습성 자체가 그런데. 근데, 쥐가 가축입니까? 가깝게 느껴봐. 나름 또 귀여운 맛이 있다. 아이고, 됐어요. 무슨. 근데 우리 도리 얘기하도 너무 딴 데로 많이 샜다. 아이고, 그러네. 참, 이건 도리가 아니죠. 그래. 아무튼, 얘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나랑 친한 분들도 장화 홍 대표한테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날 갖고 놀고 있다. 도리에 안 맞다. 도리가 그런 도리는 아닐까? 어떤. 도리도리. 도리질, 고갯짓, 절레절레.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리가 아닐까? 도리도리, 까꿍. 안 웃겨요. 미안합니다. 어디다 대고 까꿍을. 기분 푸시라고 한 거지. 어쩌겠어. 근데 나가려면 나가야지. 대신에 우리는 나가는 거 말고 들어가는 쪽. 안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안으로 모시자. 나가라고 안 하잖아. 오늘 좀 늦었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문 열어요. 늦게 들어가면 또 안에 금방 끝나. 어서오세요! 참, 이모는 한결같아요. 목소리도 같잖아.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문통께서 보니까 대국민 보고대회인가 그거 하시더만? 아휴. 일요일 저녁에 생중계로 쫙 하래? 내가 TV를 없애든지 해야지. 아휴. 며칠 전에 기자회견. 어제는 대국민 보고대회. 근데 그런 거 해도 사람들이 안 보죠. 많이 보던데? 많이 봐. 보는구나. 보더라, 그렇게. 그런 건 왜 하는 거예요? 국민들과의 소통. 이해가 안 가네. 그지.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거죠. 이 소통이라는 그래, 거. 안 할수록 좋은 거는 소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 야당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 보여주기식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자화자찬 이벤트다. 응? 그랬더니 국민들이 뭐래요? 관심이 없어. 댓글 몇 개는 달리더라. 댓글. 왜 니들도 하지 그랬냐? 하랄 때는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배 아파하니? 이게 정상인가? 왜 아직도 모르니? 소통이 쇼로 보인다면 불통으로 할지 9년의 세력답다 진짜 니들.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가지. 요즘엔 댓글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까? 댓글보다 좀 비리비리해져가지고. 아휴. 근데 국민과의 소통이 정상이고 그거하고 요즘처럼 이래 하는 게 인기도 좋고 효과도 좋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좋은 게 맞는 거라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도 지금 하듯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맞아, 나도 못해. 맞아. 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다 체질이 있고 캐릭터가 있는 거지. 그걸 바랄 걸 바라야 되고.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거 아니냐.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가주실래요? 얘기를 많이 했더니 좀 피곤하네, 내가. 나도, 갑자기 어제라 소통 얘기를 많이 했잖아. 예. 나 그래서, 근데, 알레르기 있나 봐. 이야기들을 좀 반추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홍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는 하나도 믿지 않는데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보면 17에서 20% 박스권에 묶여있다. 25%까지만 가면 야당은 지방선거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 박스권에 묶여있는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에 빨리 깨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박 전 대통령 출당 부분이나 친박 청산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도 24일, 25일 이번 주에 연찬회가 열리는데요. 이 연찬회에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출당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의제로 올려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내에서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다 묻히게 된다라면서 사실상 반발이 나와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홍 대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대선 때 이것을 이용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토사구팽 하려는 거 아니냐, 버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까 이현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홍준표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번에 친박 그 색깔을 버리겠다라고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비난을 어떻게 좀 처치할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여쭤볼게요.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가 논의되는 게 이게 당연히 보수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로 보십니까? 토사구팽이라고 보이십니까? 보니 조원진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회피와 오만의 횡포 정치다라면서 홍준표 대표를 홍준표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약간 욕설을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래서 저 발단이 됐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지난주 첫 토큰 콘서트였던 대구 이어서 울산, 서울, 그리고 오늘 대전까지 간 건데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친박 청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당내에서는 나올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다. 시점의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홍 대표가 토크 콘서트에서 했던 토사구팽의 파괴적 정치 흉터로 자기 스스로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네, 세 번째 데스킹 주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현수 기자, 조원진 의원, 지금 현재는 무소속 상태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욕설까지 했댔다면서요. 좀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지만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있는데요. 대한애국당이 제1과제로 삼고 있는 게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본격화하자라는 게 홍준표 대표 입에서 나오다. 자유한국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의 발언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홍 대표가 박근혜 지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일부 친박단체들은 당사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대표 친박 인사인 조원진 의원도 홍준표 대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나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보수파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보수파의 미래를 언급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 국민의 분노입니다. 홍준표 씨는 외신과 자기 부정,